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그 교육과정 그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이쪽 그 영역은 특히 그 임용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 교육과정 개발 영역은 해마다 이렇게 임용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크게 한 5명의 학자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현대 교육과정 논의의 출발점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분이 스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일종의 아버지 정도, 교육과정을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정연화시킨 분이 바로 이렇게 프랭클린 보빗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바이블, 이렇게 교육과정을 집대성하신 분이 바로 타일러의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와 교육 목표를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분류를 작업을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메이거의 명세적 수 목표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그죠? 제가 책을 한 4권 정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그죠? 교육과정의 관점에 대해서는 영남대학교 김재춘 교수님의 3가지 관점으로 본 교육과정 이야기가 가장 어떤 내용이 알찹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과정의 그런 어떤 역사, 전체 전반적인 그런 역사를 갖다 한번 훑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북대학교 박승배 교수님의 교육과정학의 이해란 책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어떤 실제 파트가 가장 잘 정리가 된 어떤 책은 바로 부산대학교 김대현 교수님의 교육과정의 이해, 그리고 고려대학교 홍우주 교수님의 알기 쉬운 교육과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4가지 책이 가장 이렇게 정연화되고 있고 이렇게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 4가지 책을 갖다 이렇게 모두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도서관에 이렇게 한번 빌려 가지고 그죠? 한번 공부하실 때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리딩 작업을 한번 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개발의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우리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과정을 갖다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도식이 한 가지 있는데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을 갖다 이렇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한번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AD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analysis, 자, 분석,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디자인, 설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development, 개발, 네 번째 단계가 implementation, 자, 실행, 운영,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 evaluation, 평가입니다. 각각의 영어 단어에, 그죠? 첫 번째 단어를 갖다 이렇게 따와가지고 AD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은, 그죠? 반드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 단계에서, 그죠? 자, 분석 단계에서 자, 뭐를 분석합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든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죠? 가장 먼저 뭐를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교육 대상자의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지 학습 동기 수준. 자, 이런 어떤 학습자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를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그죠? 환경들을 이렇게 분석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학습자를 분석하고, 자, 환경을 분석하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요구 분석입니다. 보통 뭐 설문지를 돌려서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죠, 그죠? 자,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그죠? 자, needs analysis, 그죠? 뭐 다른 말로는 as is to be 분석이랍니다. 자, 현재 상태와 그죠?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그런 바라는 결과인 그런 to be, 그런 어떤 미래 상태에 관한 그런 격차를 갖다 우리는 needs, 요구를 합니다. 자, 이런 어떤 격차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접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어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분석 단계에서 그죠? 요구 분석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해야 될, 그죠? 이런 프로그램들의 그런 어떤 과제라든지 그런 직무를 또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직무 분석, 뭐 잡 어널리시스, 특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나 직업계 계통에 있는 그런 대학 전공들은 이런 직무 분석을 이렇게 반드시 또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분석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그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디자인, 이제 실질적인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다 설계하게 되겠죠. 그죠? 어떤 교육 과정이나 교육 방법, 그런 교육 평가, 이런 구체적인 그런 교육 과정과 그런 그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그죠? 직접적인 관련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설계하는 것들이 바로 두 번째 디자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그죠. 이제 그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을 갖다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가 만드는 교육 과정 그리고 내가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 그죠. 제대로 잘 만들었는지 갖다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는 그 파일럿 테스트를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그죠. 내가 좀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그대로 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항상 뭔가 이렇게 뭐 부족하고 이렇게 뭐 빠진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만들어진 그런 교육 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갖다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거치는 이런 테스팅 작업이 그 파일럿 테스트로 그러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그 형성 평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자, implementation. 자,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만들어진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갖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자, evaluation, 자, 평가 단계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그 어떤 계획하거나 의도했던 그죠?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들의 그런 어떤 효과성과 그런 효율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평가를 갖다 우리는 그 총괄 평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갖다 이렇게 그죠? 전체적으로 만들고 운영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도식이 바로 그 AD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D 모형 그죠?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면은 실제 그 현장에서 그죠? 업무를 하실 때 그 어떤 그 기한을 만든다든지 할 때 그죠?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D 모형의 그 사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제시된 그 자료는 그 플립드 러닝, 자, 거꾸로 수업의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분석, 자, 어널리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구 분석 들어가야 됩니다. 자, 현재 상태와 어떤 미래의 그런 바람직한 상태, 뭐 기대되는 상태, 원하는 상태, 그런 어떤 바라는 결과와의 그런 격차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뭐 가장 먼저 그런 학생들의 요구 분석, 그리고 졸업생들의 요구 분석,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 분석, 특히 그 직업계 계통의 그런 어떤 교과들이나 아니면 대학에 계신 분들은 어떤 기업체나 그런 산업체의 그런 요구 분석까지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됩니다. 뭐 다른 말 우리는 as is to be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자 분석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런 학습자들의 그런 지식 수준, 그런 선수학습의 그런 어떤 정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학습 우수자와 그런 학습 부진아들의 그런 어떤 실태를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런 어떤 학습 동기, 뭐 학습 태도, 학습 양식 등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학습 내용 분석 혹은 뭐 과제 분석, 뭐 직업 계통에는 뭐 직무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국내나 그런 해외 그런 교육 과정, 그리고 국가 교육 과정 혹은 학교 교육 과정, 뭐 직업 계통에 있는 전공들은 NCS 교육 과정, 그리고 교과서나 교재 분석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관련되는 그런 어떤 전공이나 학과 같은 경우는 자, 국가고시라든지 그런 어떤 자격증, 그런 외국어 시험 뭐 이런 것들도 분석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환경 분석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자, 이 부분을 갖다 간과할 때는 좀 나중에 뭐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교실이나 뭐 강의실, 뭐 실험실, 그죠? 각종 그런 기자재들, 뭐 이런 부분을 갖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그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는 어떤 교육 과정, 수업, 그런 평가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뭐 대학 같으면 그죠? 뭐 이렇게 뭐 강의 계획서를 갖다 만든다든지 뭐 수업 지도안을 갖다 만드는 단계가 바로 이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개발, 디벨롭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플립드 러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전학습용 이 강의 동영상을 갖다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워커시트도 이렇게 만들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퀴즈나 자, 이거제미네이션 그런 페이퍼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단계들이 많다. 크게 보게 되면은 그 계획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운영 단계죠. 이제 그 AD 모형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 자, 임플리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인데, 자, 이 플립 드레링 같은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포 클래스, 자, 수업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 인 클래스, 자, 수업 중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자, 애프터 클래스를 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하는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바로 임플리멘테이션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렇게 그 평가, 이밸류에이션 단계가 되겠는데요. 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자,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결과뿐만 아니고 만다. 자, 의도하지 않은 결과,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거죠. 이런 잠재적 교육 과정과, 자, 이런 영교육 과정들도 이렇게 그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그 전 시간에서, 그죠? 자, 우리가 의도한 그런 결과 외에, 그런 어떤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 자, 이런 긍정적인, 부정적인 결과들 갖다가, 자, 총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한다는 그 평가 관점이 뭐였습니까? 자, 스크리븐의 그 탈목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 자, 이런 매력성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그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 교육 과정을 개발하게 되면은 항상 그 평가가 이렇게 따라 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그 AD 모형에서는 어떤 그 형성평가와 그 총괄평가, 뭐 형성평가는 일종의 그 파일럿 테스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스토플 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토플 빔은 그 경영적 접근, 그 의사결정적인 어떤 접근 어떤 그 방식인데요. 그 CIPP 그 평가 모형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CIPP라는 것은 그 context, input, 프로세스, 그 프로덕트의 그 철저 앞부분을 따와서 CIPP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컨텍스트 이밸루에이션, 어떤 상황 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풋 이밸루에이션, 투입 평가,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프로세스 이밸루에이션, 어떤 과정 평가, 그리고 네 번째가 프로덕트 이밸루에이션, 어떤 그 산출 평가, 이렇게 네 가지 그 평가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 스토플 빔에 따르면 그죠? 이 네 가지 평가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상황 평가에서는 그죠? goals, 목표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투입 평가에서는 어떤 계획, plans, 그리고 process evaluation에서는 그 action, 어떤 행위, 운영. 네 번째 그 product evaluation에서는 outcomes,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텍스트 이밸루에이션 그 상황 평가를 보시면 그죠? beneficiary라는 것은 그 수혜자, 뭐 수익자가 되겠고요. 뭐 기업으로 따지면은 그 어떤 그 소비자들이 되겠고, 그 학교 교육을 따지면은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니즈, 그다음에 필요나 요구, 그다음 리소스 자원들, 프로블럼 어떤 문제들, 백그라운드 배경들, 인바이러먼트 환경들이 이런 컨텍스트 그 평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인풋 그 평가를 보시면 그죠? 스테이크홀더즈, 그 이해관계자들, 그다음에 스트래터지, 어떤 전략, 버짓, 예산, 그다음에 커버리지, 어떤 그 연구나 그런 프로그램, 어떤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그런 어떤 정보의 그런 범위, 어떤 그런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서치, 연구, 그리고 세 번째 프로세스 이밸루에이션 보시면 그죠? 디벨롭, 개발, 임플리멘트, 실행, 모니터, 이렇게 추적 관찰하는 거죠. 트랙. 일종의 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 그 환류,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프로세스 평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프로덕트 이밸류에이션에서는 그죠. 임팩트, 어떤 그런 영향, 그리고 effectiveness, 어떤 효과성, 트랜스포터빌리티. 트랜스포터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뭐 수송한다, 뭐 이동한다는 어떤 그런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저는 이것을 그냥 그 파급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ustainability,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adjustment, 어떤 수정, 어떤 조정,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뒷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폴빔의 경영적인 접근, 의사결정적 접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 평가의 정의를 한번 보면 그죠? 자,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죠? 자, 의사결정에는 크게 한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자, 목표 단계에서의 그런 의사결정,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의 그런 의사결정, 그리고 수행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그리고 결과 단계에서 그런 의사결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단계에서 그죠? 자, 이런 의사결정을 잘 내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잘 내려주기 위해서만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단계에서는 그런 상황 평가를 이렇게 해주고, 자, 계획 단계에서는 그런 투입 평가, 그리고 수행 단계에서는 그런 과정 평가, 자, 결과 단계에서 이런 산출 평가를 갖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자, 의사 결정자들이 만다 어떤 제대로 다운 그런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의를 보시면 그죠? 자, 목표와 그런 결과 간에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평가자의 임무라는 것은 그런 의사 결정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계점은 그죠? 자, 이런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입과 산출이 그죠? 이렇게 약간 가시적이고 이렇게 눈에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이제 뭔가 투입을 했다 해서 그죠? 이게 바로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시간이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스터플빔의 그런 어떤 CIPP 모형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난점이 있다는 그런 한계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죠? 어떤 교육 과정이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거나 운영할 때 그죠? 자, 이런 어떤 그 CIPP 모형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IPP 모형에 대해서도 그죠? 뭐 이렇게 많은 그런 관심을 한번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타폴빔의 그 CIPP 모형의 그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죠. 대학생 그 투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인데요. 자, 1단계 그 상황 평가를 보시면 그죠? 자, 목표 설정, 그리고 요구 및 인식, 그런 사전 홍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2단계 그 투입 평가 보시면 그죠? 자, 물적 지원, 그리고 인적 지원, 그리고 운영 지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과정 평가를 보시면 그죠? 그 자기 평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터링이기 때문에 튜터와 튜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튜터도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운영 평가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 산출 평가를 보시면 그죠? 그리고 만족도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인지적 발달 정도, 그리고 정의적인 발달 정도, 그런 행동적인 발달 정도를 이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어떤 그 CIPP 모형을 갖다가 이렇게 투트링 프로그램 적용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그죠? 한번 그 선생님들이 한번 잘 눈여겨 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용시험 기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어떤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연화해 보도록 하죠. 초등 임용 2009년도 문제인데요. 자, 일반적인 그런 어떤 교수 체제 설계 모형, AD 모형에서 분석 단계에 수행한 활동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 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분석 단계에서 요구 분석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뭐 환경 분석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학습자 분석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직무나 그런 과제 분석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초등 임용 2002년도 보시면 그죠? 자, 평가 도구를 작성해야 하는 단계는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육 과정, 그리고 수업, 평가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는 단계는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임용 2006년도 보시면 그죠? 자, 교수 매체를 선정하는 단계, 이건 수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요구 분석, 요구 조사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자, 초등 임용 2003년도 한번 지문을 한번 볼까요? 자, 주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학부모라든지 뭐 기업체, 그죠? 아니면은 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도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와 보시면 교육과정 관련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 뭐 의사소통 당연히 증진시키겠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은 뭐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서 이렇게 그런 관찰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 보시면 그 적용되고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자, 우선적인 목적을 둔다. 지금 우리가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마 보시면 자, 교육과정 개발 과업의 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자,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답은 나하고 다하고 마가 되겠습니다. 자, 중등 임용 2007년도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 지문을 보시면 그죠? 자, 요구 분석은 자, 불확실한 문제의 그런 본질을 그런 규명하고자 실시한다 그죠? 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요구라는 것은 그런 최적의 그런 수행 수준과 그 실제 그 수행 수준 사이의 그런 격차를 말한다 그죠? 자, 현재 상태와 그런 미래 상태의 그런 어떤 그런 갭을 갖다가 제대로 분석해서 그죠?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 과정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의 그런 어떤 불확실한 문제를 갖다 이렇게 규명해서 뭐 성공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뭐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자, D급 보시면 요구 분석은 그런 학습의 결과로 획득되는 그런 능력의 다양한 유형들을 확인하고 자, 구조화된 학습 내용의 요소들이나 그런 단위들을 계열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그 요구 분석 내용이 아니고 그죠? 그런 어떤 설계 단계에서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급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중등 임용, 자, 2010년도 문항인데요. 자, 김 교사가 지금 그 교사 직무 능력 그 향상 프로그램을 지금 이렇게 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요구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뭐 한번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직무 수행의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죠? 자, 여러 자료를 토대로 자, 직무별로 자, 바람직한 그런 교사의 그런 수행 상태를 설정하였다. 자, 두 번째는 자, 교사 현재 그 직무 수행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 동료 교사와의 인터뷰, 그런 관찰 등을 토대로 자, 교사의 그런 직무별 그런 현재 수행 상태를 측정하였다. 자, 요구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죠? 자, 직무별로 자, 바람직한 그런 미래의 그죠? 그런 어떤 직무 수행 상태와 그런 현재의 그런 교사의 직무 수행 상태 간의 그런 어떤 차이를 계산하였다. 자, 요구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죠? 자, 직무별 요구의 크기와 그런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요구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그죠? 뭐 설문지를 통하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그죠? 뭐 그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말한다. 자, 그러한 것들이 그죠? 중요도가 있는지 없는지 다 반드시 그 따져줘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요구 발생 원인 분석을 보시면 그죠? 자, 요구 발생 그 원인을 갖다가 분석해서 그죠? 그런 교사들의 지식과 그런 기능 부족으로 초래된 그런 또 요구를 갖다가 선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직무 연수 프로그램 개발 대상 요구를 선정하는데 자, 위에 그 나에서 선정된 요구 중에서 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요구를 그런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그런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잘 리딩을 해 두셨다가 저기 실제로 이렇게 그 요구 분석을 하실 때 그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터폴빔의 자, CIPP 모형 관련된 그 문항인데요.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평가자의 자, 주관적인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그 평가 전략으로 간주한다. 자, 이 지문은 그 아이즈너와 관련되는 어떤 그 지문인데요. 자, 아이즈너는 그런 교육적인 감시관을 가지고 교육 비평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적 감시관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 현상을 갖다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그 눈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전문성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이즈너 관련되는 부분 우리가 14주 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 구조의 그런 차원을 갖다가 스톱을 비면 그죠? 자, 상황평가, 자, 투입평가, 과정평가, 자, 산출평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평가자 역할은 그런 최종적인 그런 가치 판단이 아니라 자, 충분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수집해서 그죠? 자,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조직의 그런 관리 과정 및 자, 의사 결정을 중심으로 자, 평가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